이렇게 8개의 숫자가 적힌 공이 있다고 합시다. 3개는 빨간색 공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2가지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빨간색 공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레이드라고 해보죠. 네. 자, 그 확률은 딱 봐도 8분의 3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홀수인 사건이 할게요. 그럼 그냥 히읗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홀수인 사건, 그건 딱 봐도 8분의 4, 그러니까 2분의 1이겠죠. 이렇게.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 결국에는 빨간색인데 홀수인 사건은 뭐 이런 걸 구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배우냐면 이런 개념을 배웁니다. 빨간색 중에서 홀수인 녀석의 확률은 이런 식의 개념을 배우게 돼요. 이걸 이제 조건부분 확률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전체 집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빨간색 중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빨간색 중에서 홀수는 셋 중에 2개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제 이것의 차이점을 아시면 돼요. 빨간색이고 홀수인 것은 보면 이렇게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당연히 전체가 8개예요. 그래서 8분의 2가 되죠. 4분의 1이 되는 거야. 약분 안 하고 있을까? 네. 개수를 좀 살리는 느낌으로 써볼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 아까 덧셈 정리에서는 각 사건을 더했잖아요. 그냥 각 사건의 확률을. 그 다음에 혹시 중복되는 게 있으면 그걸 빼줬습니다. 그럼 이제 교집합 곱사건의 경우는 각 사건의 확률을 곱할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상을 해봅시다. 이게 빨간색의 사건과 홀수의 사건, 빨간색이고 홀수니까 그걸 곱하면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네, 8분의 3 곱하기 2분의 2니까 16분의 3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딱 봐도 틀려요. 그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틀렸고, 빨간색 공이면서, 오케이? 자, 이제 빨간색 공인 걸 먼저 선언했잖아. 빨간색 공이면서 홀수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빨간색 공 중에서 홀수 확률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 3분의 1 곱해야 돼요. 그럼 나오는 거 알겠죠? 특이하죠? 이게 이제 본격적인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확률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어떤 상자에서 공 같은 걸 꺼낼 때 2가지 추출 방식이 있어요. 꺼낸 걸 추출이라고 하고, 복원 추출이 있고 비복원 추출이 있습니다. 다 들어봤을 거예요. 꺼내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은 걸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냥 다시 연달아서 복원하지 않고 꺼낸 걸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간단히 여기서 내가 맞아는 빨간색 공을 뽑는다고 합시다. 그럼 8분의 3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빨간색 공을 꺼낸다고 합시다. 그때 복원 추출만 그냥 8분의 3을 구하면 되는데, 비복원 추출하면 또 빨간색 뽑고 또 빨간색 했을 때 이걸 그냥 곱하면 안 돼요. 8분의 3을. 빨간색이 이미 뽑혔을 때 그 다음에 또 빨간색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7개밖에 안 남았고,
빨간색이 하나 뽑힌 상황인 거니까 그 중에 두 개밖에 안 나왔죠. 바로 이렇게 변형된 확률.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알겠죠? 어떤 제한된 조건이 갖다 붙어진다는 거지. 그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되게 막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해요. 그냥 빨간색에서 홀수는 빨간색이면서 홀수인 것은 그거 그냥 보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굳이 이렇게 막 곱하기는 나중에 이제 그런 식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때 막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풀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네,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이런 거고. 그래서 네. A이고 B, A 곱사건 B 그 사건의 확률은 A 사건의 확률을 먼저 썼다면 곱할 때 그 A일 때 A가 이게 부모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부모가 전체잖아. 전체가 빨간색인 거야. 그 전체를 바뀐다고. A일 때 B의 확률을 곱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곱셈 정리의 정의예요. 이거 무엇과 똑같냐면 그 예를 들어서 B를 먼저 곱했잖아요. 그러면은 B이고 그 다음에 A가 어디냐면 B일 때 A의 확률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이란 P 맞으면 뭐 A가 B 그냥 이렇게 쓸까? 또는 P B가 A 뭐 A는 두 사건이 되면 B일 때 A의 확률 A일 때 B의 확률 이렇게 있겠죠.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체 집합이 전체 경우의 수가 B의 경우의 수가 돼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있다면 원래 이때 이 경우의 수의 비율 이 전체 경우의 수 대 이 경우의 수 비율 그게 각각 PA, PB가 되는 건데 이건 말이죠. 뭐냐면 이 위의 것은 이거에서 얘는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알겠어요? 또 위쪽이 뭐가 써져야 되냐면 이게 써져야 돼요. A의 경우에서 쓰시면 안 되고. 알겠죠? 그리고 그걸 각각 여러분이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눴다고 생각한다면 NS로 그럼 이제 그대로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B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죠. 확률이니까 확률로 표현하려고 경우의 수로 표현하는 것보다 근데 이게 더 개념적으로 와닿을 거야. 이건 그렇게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건 바로 확률로 표현해볼까? 그럼 얘는 뭐 분의 뭐겠어요? 예, A의 확률분의 그치, A이면서 B인 확률을 네, 계산을 해줘야 직접 값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좀 무슨 얘기지만 이거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그쵸? 말장난. 뭐가 먼저 정의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 교과서 상황에서는 조건 확률 먼저 정의가 된 거야. 그래서 교집합은 이거 곱하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저걸 위해서 생긴 개념이니까 저걸 먼저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게 사실 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그냥 이 양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다 라는 것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당연히 이거하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 PA 교집합 B가 있었겠죠. 지금 보시면 같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률 단원을 수학적 확률
확률과 조건부 확률 이렇게 나눈 이유가 앞쪽 단원 제목이 수학적 확률이 아니야. 뭐 확률의 뜻과 활용 이런 거야. 확률의 뜻에는 뭐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뭐 이렇게 있고 활용에는 뭐 여사건의 확률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배반 사건도 있고 덧셈 정리도 있고 한데 이제 내 생각할 때 이래 앞쪽이 수학적 확률이고 덧셈 정리를 얘기하고 있어. 뒤쪽이 조건부 확률이고 곱셈 정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덧셈 정리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냥 더하기 있고 뭐 또는 있고 이게 그리고가 조금 섬세한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그냥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80페이지 193번부터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기다가 유형만 다시 한번 적어놓고 갑시다. 자, 이렇게 쓸 거예요. A일 때 B의 확률. A일 때 B의 확률. 그건 A가 전체인 상황 그런 느낌이야. A에 대해서 A이면서 B인 거. 그냥 B가 있고 A이면서 B인 거 얘기하는 거. 곱사건에 대해서 교집합의 사건에 대해서 곱하기를 써야 돼. 그리고니까 PA에 따라 PB를 곱하는 게 아니고 PB를 곱하는 게 아니고 A일 때 B를 곱해야 된다. 이걸 지금 하는 거고요. 이제 193번. 그 지금 순열조합 P하고 C 배웠을 때 그 공식 이용한 문제 처음에 막 풀었잖아요. 그런 식의 문제가 먼저 나오는 것 뿐입니다. PA를 줬어. PA가 0.5야. 그 다음에 PB가 0.7이야. 확률이지, 확률. PB가 A. 이게 0.4야. 그때 A가 B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세 개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공식이 이제 익숙해져서 이걸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풀길 바라고 낸 거냐면 이게 B일 때 B이면서 A 확률 이게 필요하거든요. 얘는 여기 있네요. 지금 0.7 이것만 끄집어내면 돼요. 이걸 끄집어내는데 이걸 통해서 끄집어내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곱하면요 좀 이런 느낌이야. A 곱하기 A분의 B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곱하면 B의 확률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0.5 곱하기 0.4를 하면 0.7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그냥 B가 아니고 B 교집합 A라고. A 이면서 B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 나 지금 뭐 되게 어색하게 해버렸다. 0.5 곱하기 0. 나 뭐한 거야? 미안해요. 뭔가 능숙하게 설명하려다가 자 P 제가 지금 이게 B가 A가 뭐냐면 PA분의 PA 교 B인데 이게 0.4고 PA가 0.5여서 PA 교집합 B를 구할 수 있다.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네. 네, 제가 지금 뭔가 여기를 뭐 헛소리를 했네요. 이건 없었던 일로. 네, 여기서 이제 이거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네, 여기에 교집합의 확률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95번.
괜히 어렵게 설명 같아갖고 이게 PA분의 PA 교집합 P야. 이거 알고 이거 알아. 그러면은 A 교집합 P를 구할 수 있어. 그리고 P, B도 알아. 그러면은 이 두 개가 필요한 이걸 구할 수 있어.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95번. 자, 한 개 지점에서 홀수의 논이 나왔을 때 그것이 소수일 확률. 자, 이 표현을 잘 봐요. 홀수의 논이 나왔을 때 소수일 확률.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홀수이고 소수가 아니고, 홀수이면서 소수가 아니고, 홀수가 나왔는데 소수일 확률 이런 거라고. 아니, 그럼 홀수가 주사위니까 홀수가 뭐가 있냐면은, 그치? 잠깐. 1, 2, 3, 4, 5, 6이 있으면 이게 홀수야. 여기서 홀수 이거잖아. 그러니까 3분의 2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조건 확률 자체는 되게 단순한 거야. 이렇게. 그걸 근데 처음에 이렇게 연습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처음에 막 이렇게 연습시키거든. 아, 이거는 그 홀수의 확률 분의 홀수이고 소수의 확률 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홀수의 확률은 뭐 6분의 3이고 홀수면서 소수인 것은 이렇게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 6분의 2고 그래서 3분의 2야. 이렇게 뭐 책에는 풀어져 있을 거라고. 근데 이런 것은 되게 너무 기계적이고 공식수라고 하는 그런 식의 출제 의도를 담았을 뿐이고 홀수인데 소수는 그냥 이런 식의 얘기예요. 3개 중 2개. 자, 그렇다면 선생님, 네. 근데 조건부 확률에서는 0 나온 적 있어요?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어요. 네, 왜냐면 홀수 중에 짝수 이렇게 물어보면 0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0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7번 봅시다. 자,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수업이 두 개 있어요. A, B 수업이. 그 다음에 남녀가 있네요. 남녀가. 그 남자 30명, 여자 20명에서 50명 있어요. 50명. 그죠? 그 다음에 A 수업 20명 듣고 B 수업 30명 들어요. 여기에 각각 이제 12명, 8명, 18명, 12명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신청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질문이 뭐냐면 방과 후 수업 A를 한 명을 뽑았는데 이 중에서 이분을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그럼 이렇게 된 거지. 여학생이었을 때 방과 후 수업 A를 그 여학생이 방과 후 수업 A를 뽑았을 확률을 하면 어떻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겠니? 뭐겠어? 20분. 그쵸. 이 중에서 이거 20분의 8 그게 답이라고. 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혹시 해설에서 그건 이제 여학생의 확률 분의 여학생이고 A 강좌를 듣는 학생의 확률을 해야 되니까 여학생의 확률은 50분의 2고 50분의 20이고 그 다음에 여학생이고 A 수업 듣는 건 8명이니까 전체 50명이니까 50분의 8이야. 그래서 20분의 8 이렇게 풀고 있다면 그건 무시하세요. 그렇게 풀려고. 조공학용을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자, 199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 중 50%는 남학생이고 여기는 이 퍼센트가 바로 확률입니다. 비율. 그래서 여기는 좀 식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 이제 그걸 이렇게 쓸게요. 남학생인 확률 준 거예요. 그게 2분의 1이라고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안경 쓴 남학생. 그건 뭐냐면 안경을 쓰고 남학생의 확률인 거예요. 그렇게 읽어냈으면 이게 교집합인지 좀
이거 바라고 막대기처럼 생긴 거 다 바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게 30%야. 본질은 30원이면 네. 그죠? 10분의 3. 네. 10분의 50. 여기도 10분의 올라오실까? 100분의 50. 100분의 30이니까. 자, 이 분식이 이면을 뽑은 학생이 남학생이었을 때 이런 식의 표현이 늘 들어간다고 조건 범위는 안경 쓴 학생의 확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남학생 중에서 안경 쓴 애들의 비율은 이라는 얘기야. 이게 전체 표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때 그걸 쓰는 거야. 남학생 중에서 남학생이면서 안경 쓴 애들을 그냥 하는 거지. 이때는 이렇게 풀라고 지금 문제가 나왔어. 이때 굳이 표를 만들 필요 없을까? 만들 수 있어. 남학생이냐 남학생이 아니냐. 여학생이겠지 뭐. 안경을 썼냐 안경을 쓰지 않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뭐 전체 100명이라고 하자고. 100%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남학생의 확률이 50%라는 얘기는 남자 50명 여자 50명 이렇게 해서 100명이라는 뜻이겠지. 그치? 굳이 표를 만들어서 한다면 남학생이고 안경 쓴 사람이 130%니까 남학생이고 안경 쓴 여기가 30명이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 구할 수 있잖아. 여기 20이고 여기가 20,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30, 여기가 20이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그냥 쓸 수 있다고. 여기 50이고 여기 50이고 이렇게 된다고. 이 표를 이렇게 꼭 역으로 만든 다음에 남자 중에 안경, 남자 중에 안경. 그래서 50분의 3 이렇게 5분의 3 풀 수도 있어. 근데 이건 또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없잖아. 그죠? 이거는 그걸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곱셈 정리 문제입니다. (201번) 흰 공이 6개, 검 공이 4개가 있다. 10개의 공이 있다. 한 개씩 2개 공을 꺼낸다. 동시에 2개가 아니고 한 개씩 2개를 꺼낸다고 했어요. 2개 모두 흰 공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흰 공 6개, 검 공 4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의 얘기예요. 2개 모두 흰 공일 확률. 근데 이건 이렇게 필요 없지. 야, 10개에서 공을 하나씩 꺼냈는데 첫 번째도 흰 공, 두 번째도 흰 공 그냥 그 문제야. 그러니까 첫 번째 흰 공 할 확률 어떻게 있어? 두 번째 흰 공 할 확률 어떻게 있어? 근데 이 문제야, 이 문제. 이걸 내가 조건부로 쓰는 게 더 어렵겠다. 그죠? 이렇게 그냥 편하게 푸세요. 이걸 제가 조건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 곱하기 first 화이트 첫 번째 흰 공이 나왔을 때 두 번째도 흰 공일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 되게 어색하다, 그죠? 이렇게 뭐 불표. 어쨌든 비보건 추출은 확률이 이제 앞 상황에 의해서 이제 전체 시밥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의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3번. 자, 비가 내릴 때 경계에서 이길 확률. 그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비가 올 때 레인, 그때 이기는 거 윈, 이렇게. 비가 내릴 때 이기는 확률. 비가 잠깐만, 그죠?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리고 이기고 뭐 이거라기보다는 네. 그게 0.5예요. 그 다음에 나 너무 조금 방글로만 풀려고 하네. 얘나 좀 편하게 풀자.
그냥 상황을 이해하자. 비가 내릴 때 이기는 확률이 뭐 반반이라는 얘기죠. 그죠? 맑은 날 이기는 확률은 좀 높네요. 70%니까. 그렇다면 내일 비가 올 확률 0.1인데 내일 이길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내일 비가 올 수 있겠지. 또는 비가 오지 않을 수 있겠지. 그때 이길 확률이야. 뭐 그런 식의 얘기인 거지. 그러면 비가 올 확률이 0점이니까 경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비가 올 때 이길 확률이 얼마냐면 0.5야. 여기다 0.5를 곱해야지. 비가 맑은 날 이길 확률은 70%야. 이렇게 곱해야지. 그냥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라는 얘기인데 그걸 지금 여기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이길 확률은 뭐 0.7이다. 그리고 비가 올 확률은 0.2다. 이렇게 주고 이길 확률은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네. 이렇게. 자, 굳이 이걸로 이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그냥 풀면 됩니다. 쉬운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이 있어.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게 어떤 거냐면 비가 오고 이겼어. 또는 비가 안 오고 이겼어. 이게 이제 이기는 상황이야. 이긴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비가 왔을 때 이기는 거, 비가 안 왔을 때 이기는 거. 이게 이제 이기는 거야. 이걸 표현하고 싶어.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비가 왔을 때, 비가 올 때 이기는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는 비가 안 왔을 때, 이기는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지금 말하자면 좀 그렇게 푼 겁니다. 또 그냥 편하게 이해해 봅시다. 205번은 공장이 두 공장이 있어요. A 공장, B 공장이 있는데 A 공장, B 공장인데 생산량이 각각 A 공장에서 좀 적게 생산하는가? B 공장에서 좀 많이 생산하고 B 공장이 더 큰가 보지? 근데 이제 여기서 정상과 불량이 있나 봐. 정상과 불량이 있겠지. 정상과 불량이 있어요. 이 불량률을 각각 2%하고 5%라고 했어요. 이 불량률은 이거 전체에 대해서 하는 얘기겠지.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전체 생산량 중에서가 아니고 이 공장에서만. 그러니까 좀 조건부확률적인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조건부확률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건지 몰라도 풀 수 있는 건지 그 정도만 좀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그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 구하라고 했어요. 어쨌든 불량품일 확률. 그럼 이제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계산하면 어쨌든 불량품일 확률이 나올까요? A를 나눠서 4예요. 계산식을 얘기해보세요. 0.3 예. 100분의 3 곱하기 10분의 3을 나갈까? 100분의 3 하자. 100분의 30 곱하기 100분의 2. A 공장의 불량품일 확률. 그 다음에 더하기겠죠? B 공장의 불량품일 확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두 번째 문제 봅시다. 근데 그 제품이 불량품일 때 A 공장에서 생산했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는 2번은 어떻게 되는 거냐?
불량품이었을 때 A 공장이 생산되었다.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해요. 왜냐면 아니 공장이 먼저잖아. 불량품이 나온 게 나중이고. 근데 질문이 불량품이 나왔는데 그게 A 공장 거야 라는 식의 얘기예요. 그죠? 질문 좀 어색한데 순서상 어쨌든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네. 그 A 공장 아니 불량품이었는데 A 공장 거였어. 네. 불량품인데 A 공장 거 유형이 있는 거야. 그냥 불량품을 싹 모아놓고 A 공장이 몇 %냐 이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건 그냥 생각하기 좀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감이 와요? 어떻게 풀지? 얘기해보세요. 감이 오면. 전체 불량품 네. 수분의 A 분자 불량품. 맞아요. 여기 1번이 전체 불량품 수거든요. 이거 분의 이거. 정말 맞아요. 이거 눈치채고 나면 엄청 쉬워요. 불량품 중에서 A 공장 불량품 이건데 이 분모가 A 공장 불량품, B 공장 불량품의 합이거든. 어떤 느낌이냐면 A 더하기 B분의 A 이 형태. 이게 조건 방정에 가장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네.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을 가지고 그걸 분모를 하고 그 중에 하나를 분자에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신 것 같습니까?